네, 안녕하세요. 아파트 박사 TV의 장성철입니다. 이재국입니다. 한정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아마 아파트 박사 TV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기대하시던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30년 부동산 투자의 노하우를 갖고 계시는 이재국 교수님께서 오늘 여기서 이제 다 비밀을 공개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물론 이제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하고 나중에 또 시리즈로 또 이것도 계속 할 예정인데, 자, 부동산 재테크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해요. 궁금하면은 500. 네, 교수님 어떻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글쎄요, 제가 처음으로 이제 제 얘기를 잠깐 좀 하게 되면 처음 제가 등기를 쳤어요. 등기 한번 쳐봐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을 수 있고 네. 또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이제 갖게 되는데 네. 보통도 이제 결혼과 동시에 보통 부동산에 관심을 많이 갖는데 그쵸. 저는 결혼 전에 90년도 이렇게 되면 조금 제가 라떼라는 어떤 이미지를 가질 수가 있겠는데 90년도 5월 달에 네. 제가 연남동 아세요? 연남동? 연남동 알죠? 여기도 가깝지 않나요? 여기서? 그죠. 그렇죠? 가깝죠. 그 홍대니까. 핫한 곳은 아니고 핫한 곳에 약간 떨어져 있는 네. 경의선 철길 아래에 있는 신촌 연립주택 아직도 있어요. 그 연립주택이. 예. 거기를 제가 처음으로 전세 안고 6,700만 원에 제가 처음으로 등기를 친 제가 90년도에 등기를 친 사람이에요. 아우, 알고나 축하드립니다. 있으시라고. 네, 알고나 있으시라고. 예,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네. 알고나 있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신촌 연립을 제가 93년도에 매각을 했는데 6,700만 원에 매입했던 걸 6,700만 원에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집을 샀다 팔면 어떻습니까? 좀 차익을 얻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건 차익을 얻었다 못 얻었다? 못 얻었죠. 예. 예. 여기서 하나 팁을 말씀드리게 되면 연립주택 빌라라는 건 처음에 내 집을 장만하기는 아주 손쉽지만 네. 요거에 대한 어떤 그 환금성이라든지 네. 시세 차익에 대한 것들은 아무래도 한계가 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빌라는 600년 전설에 이런 전설이 내려와요. 빌라는 빌려서 사는 집이다라는 전설이 내려와요. 즉 그런 또 있네요. 네, 네. 소유하는 것보다는 요거는 잠시 머무르는 공간을 사용해야지 그렇죠, 예. 내가 투자했다가 나중에 나올 때 환금성이 좀 어렵고 그쵸. 시세차익도 어려워요. 다시 얘기하면 살다가 팔고 좀 상급지로 가려면 내 처음 초기 투자 금액이 좀 어때요? 시드먼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얘가 역할을 못하게 되면 다음 단계로 갈 때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잠시 여기서 우리 한 대표님 황금성 뭘까요? 황금성 네. 네이버님. 네, 황금성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내가 이제 팔 때 빨리 이제 현금화 시킬 수 그쵸, 있는 거니까 현금화시킨다는 잘 팔리는 거를, 부동산을 우리가 보통 네. 환금성이 좋은 부동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그 경제금융교육을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황금성 정도는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네, 마스터해야 된다.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과감하게 이제 번전에 팔고, 그러니까 뭐 매입 가게 이제 매도하고, 네. 그리고는 93년도에 네. 다시 내가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을 합니다. 홍은동이요. 네, 이 아파트는 저희 부모님이 또 거주를 하셨고, 네. 저희 누님이 거주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누님도 있고 어머님도 계시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가족들이 이렇게 몰려 사니까 상당히 좀 이렇게 화목할 수도 있겠고 또 그렇죠. 어머님도 자주 뵐 수 있으니까 제가 맞아요. 93년도에 이 홍은동에 있는 유원홍은 아파트 이것을 1억 1천 주고 매입을 했어요. 그 전세가 6천만 원이니까 네. 대략 5천만 원 정도 투자했겠네요, 그렇죠? 전세에 대한 비율이 한 60% 정도 되네요. 네, 그 그렇죠? 정도 됐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투자했는데 이걸 그리고 나서는 제가 열심히 이렇게 이제 저축을 해서 네. 전세를 내보낸 다음에 96년도에 저희가 입주를 했어요. 그리고 한 2년 정도 살다가 98년도 6월 달에 네. 이걸 제가 매도하게 됐는데 네. 제가 93년도에 얼마 주고 매입했다고 그랬죠? 1억 천? 네, 1억 천. 제가 네. 26평짜리 아파트를 1억 천 매도 주고 샀는데 시점이 가장 포인트가 중요한 네, 시점이네요. 98년 6월 달. 네, 네. 이럴 때 제가 얼마에 팔았느냐면요. 네. 9천만 원 주고 팔았어요. 아이고 2천만 원이 손실이 발생했네요. 잠시 이재국 교수를 위해서 네. 10분간 농담하는 시간. 10분이나 해야 되나요? 잠깐만 하면 안 될까요? 네. 아이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2천만 원이면 지금 돈으로 대략 우리 그렇죠. 얼마 정도 될까요? 2천만 원 정도. 한 1억 정도 되지 않을까? 5배? 5배에서 한 10배 하자. 10배, 그렇죠. 그래요? 10배까지? 90
93년도에 산 거니까. 그러면은 한 93년도니까 1억 5천에서 2억 한 정도. 30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큰 돈 진짜 손해 보신 큰 슬픔을 네. 겪었습니다. 예. 이 아파트가 제가 아까 빌라는 제가 연립주택은 제가 빌라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 위치가 네. 비역세권이었어요. 역세권이 아니었구나. 예, 좀 이렇게 전철에서 많이 떨어져 있던 교통이 위치였- 중요하죠. 그렇죠. 집은, 그렇죠. 예. 그래서 이 600년 전설에 이런 전설이 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네. 지하철에서 내려서 집까지 걸어갔는데 네. 집에 도착할 무렵 네. 현관문 앞에서 네. 숨이 벅차면 네. 집이 아니다라는 전설이 있어요. 굉장히 그 전설이 오래된 올드해보입니다. 올드해도 요즘에는 저기 전동 킥보드 타고 가면 손 안 막히겠어요. 그건 비용이 안 되나요? 비용이? 조금 들죠. 그 비용을 또 절감해야 되기 그쵸, 때문에 그쵸, 네. 걸어 다녀야 돼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숨이 벅차면 네. 그래서 제가 좀 숨이 벅찬 곳에 갔어요. 비유죠, 비유. 예, 네. 그래서 네. 요걸 제가 과감하게 손을 한번 좀 줘보시겠습니까? 예. 손절매. 손절매 아세요? 네. 손을 이렇게 딱 치는 게 손절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르는 거예요. 자르는 자르는 거예요. 거. 무서운 말씀으로. 네. 그만큼 아픔을 동반하면서 네. 적당한 시점에 내가 투자했던 것이 조금 미흡하면 한 번쯤 어떻게 하면 된다? 손절하셔야 돼요. 손절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좀 포인트를 주식이랑 좀 말씀드릴게요. 비슷하네요. 그렇죠. 과감하게 네. 빠져나올 네. 수 있다면 빠져나오는 전략도 세워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거기까지가 끝이 아니실 것 같은데요. 이때까지가 제가 이제 네. 실연기라고 하죠. 실연기. 저의 실연기, 저의 아픔이 많았던 이거 곳이에요. 일생을 지금 다 설명해 주시는 거 같아요. 일생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연기에서 그러면 실연이 쓴다면 왠지 뭔가 전화위복의 계기가 그렇죠. 도약을 항상 할 것 그렇죠. 같은데요. 예. 제가 이때 투자했던 아파트가 조금 외환 위기도 있었고 네. 또 여러 가지 입지도 좋지 않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오르지 않았어요. 음, 예컨대 제가 이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했을 때 목동 아파트 5단지를 살까 네. 홍은동에 있는 아파트를 살까 잠시 고민했다가 지금이라면 어디를 사야 될까요? 목동이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그때는 부활못이었어요. 제가 부활못. 그래서 그렇죠. 네. 목동에 갔더니 목동이 상당히 멋있긴 한데 네. 제가 서대문구 신촌 출신이에요. 신촌 네. 연대 앞 야. 신촌 로타리 출신이에요. 그러시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 신도시에 갔을 때 상당히 네. 제가 적응 못할 것 같은 어떤 두려움, 약간의 좀 어색함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친숙한 서대문구에 선택을 했는데 네. 요거죠. 자, 여러분들 친숙한 곳일수록 또 네. 부모님이 있는 곳일수록 네. 실제로 투자를 했을 때 잘못된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그러니까 냉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우리가 넓게 보고 골라야 되는데 좁아진다 선택이 그렇죠. 시야가 예, 좁아진다. 시야가 좁아지는 그쵸, 것들을 예. 주의하실 필요가 사사로운 있다. 감정에 얽매이면 시야가 좁아진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어떻습니까? 정든 곳이 그렇죠. 좋아 보이죠. 좋아 보이잖아요. 또 사실은 처음 안 가는 그렇지만. 곳은 낯설고 좀 두렵죠. 예. 그런데 그것도 이렇게 잘 그걸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게 되면 미래를 보는 눈이 있게 되면 좋을 수 있어요. 예. 아주 객관적인 데이터나 근거에 의해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뭐 한두 개 정도 뭐가 중요하다 선택할 때 이런 거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교통이 제일 중요하죠. 네, 교통. 교통. 그다음에 이제 초품화.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아파트 단지. 초품화라고 하는군요. 예, 그걸. 초품화. 초품화. 예. 맞아요. 그다음에 그거 저- 같으면 예. 교통 역세권이죠, 뭐. 역세권. 저도 이제 우리 아이가 이번에 드디어 학부모가 제가 됐습니다. 예, 네, 이제 초등학교를 네, 감사합니다. 들어갔는데 제가 살고 있는 이제 부천에 그 어떤 그 아파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초품화를 제가 딱 그 굉장히 와닿는 부분이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아파트가 집값이 비싸더라고요. 한 20%에서 예, 많게는 뭐 그 이상까지도 근처 좀 멀리 있는 데보다 초등학교랑 딱 단지 내 길을 특히 안 건너도 되는 그런데 제가 상담을 네. 예전에 해봤는데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네. 1차 아파트와 2차 아파트가 있어요. 무슨 땡땡 아파트에 1차와 2차가 있는데 네.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약간의 그 통로 정도, 길 정도 하나를 두고 1차는 A라는 초등학교, 그렇죠. 2차는 B라는 초등학교에 예컨대 배정을 받습니다. 네. 같은 연도에 지어졌고 같은 회사가 지었고 네. 같은 평형인데 전셋값이 그때 당시에 한 5천만 원 정도, 오. 집값은 1억 정도 차이가 났어요. 초등학교를 품은 곳이 길을 안 건너도 되는 곳이 물론 비싸겠죠. 거기다가 어떤 초등학교를 배정받느냐, 즉 그 그렇죠.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초등학교가 있더라고요. 그쵸, 그쵸. 보니까 맞아요. 그 초등학교에 배정되느냐 배정되지 않느냐, 이것이 전세가가 집값에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그쵸. 미칩니다. 이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주거 환경이라든지 특히 이제 자녀를 키우는 어떤 입장에서는 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진짜 가장 1순위인데 이 부동산이
그런 거와 진짜 너무 직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 제가 마무리를 한번 좀 접은요. 네. 저의 그 첫 그 실현기에 대한 부분을 좀 요약 정리하게 되면 첫 번째 적은 돈이 있다고 해서 처음으로 오피스텔을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피스텔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네. 빌라라든지 연립주택 같은 걸 사게 되면 황금성이 부족하다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아무래도 돈이 좀 부족하다니까 역세권의 집값은 좀 비싸겠죠. 그렇죠. 그래서 비역세권 즉 걸어갔을 때 집에 도착할 무렵 숨이 벅찬 곳을 선택하게 돼요. 그렇죠. 전설의 600년. 예, 이런 것들은 환급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좀 구분해서 선택하시게 되면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실현기를 여러분이 빠른 시간 내에 회복할 수 있거나 아니면 더 빠르게 저처럼 도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 도약기가 여러분들 궁금해하시죠? 맞습니다. 궁금해하시면 예. 500원. 지금 우리 아파트 박사 TV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아주 좋은 예를 들어가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어떤 30년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부동산 전문가로서 이렇게 활동하시니까 30년인데 어떤 이 전문가의 어떤 일대기를 한번 지켜보시면서 투자 시점도 있고 위험도 있고 누구나 또 다 또 나쁜 어떤 시련도 있고 또 성공도 있다라는 걸 또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저희 조금만 더 그러면은 우리가 맛보기로 조금만 더 얘기 듣고서 이거는 시리즈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한번 조금 더 시리즈로 한 10개쯤 만들어야죠. 저의 역대 예, 그 이거는 저의 한 그 번씩 30년 그러면은 한 번씩 계속 어떻게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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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일단은 시련을 겪고서 약간 그래도 너무 우울하게 끝나면 그러니까 성공 가도로 올라가는 약간 그 타이밍까지만 더 얘기를 하나 더 그럼 해주시죠. 98년도 6월달에 제가 이렇게 매도를 하고 네. 그러면서 제가 이때부터 탈고향, 탈서대문고, 아, 그다음에 같이 엄마와 누나와 같이 제가 같은 단지에 살았다고 했었죠. 탈 엄마를 외쳤어요. 그다음에 탈 정들었던 곳을 외치면서 제가 98년 12월달에 옥수동이라는 곳에 입주 분양권을 제가 이렇게 매입을 하면서 도약을 하는 시점이 이때부터 발생하게 되는데 좀 더 세부적인 거 궁금하시죠? 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잠깐만요. 예, 지금 알을 깨고 나오셨다는 얘기까지 해주셨고 우리가 어쨌든 그 말하는 중간 느꼈던 거는 이게 암만 전문가도 이런 경험이 없으면 알 수 없다. 예,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이 모든 그 어떤 인생의 희노애락 그리고 주거환경, 삶, 뭐 자녀들의 교육까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참 우리가 알고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암만 바빠도 이런 거를 좀 지식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아무한테나 전문적이지 않은 얘기를 들으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요. 우리가 예.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뭐 리모델링 하면 다 좋은 거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런 책임이 따르는 거, 손실해 볼 수 있다는 거 이런 거를 잘 모르고 우리가 하게 되면 큰 후회를 하게 되는데 우리 아파트 박사 TV를 통해서 뭐 성공도 하고 또 피해도 예방하는 그런 어떤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너무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다시 이어서 촬영을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우리 이재국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동산 투자의 어떤 그 성공 비법, 어떻게 해서 나는 부동산 전문가가 될 수 있었는가라는 부분은 요 다음에 이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파트 박사 TV의 장성철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네,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